자, 금요일 기준에 쇼박스가 15.7%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금요일 기준에 쇼박스가 15.7%, 장중 기준에서는 그 이상으로 쭉 뻗어 올라갔죠. 20%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거래대금이 뭐 최상위까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시가총액 주가 올라와서 4천억 수준이긴 합니다만 뭐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로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지금 그 시가총액이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는 해성 DS가 10% 올라오면서 1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1조 이상짜리 종목이 해성 DS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해성 DS 하나. 그리고 이제 1조 미만의 쇼박스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제 흐름이 나온 건데, 일단 우리 쪽의 기준에서는 대덕전자, 그리고 KG 스틸, KG 그룹주들. 근데 KG 그룹주들은 아쉽게도 어떤 기준이 잡혀요? KG 스틸 같은 경우에,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단기 과열 지정 예고 내지는 단기 과열 지정이 돼 있죠. 그렇게 돼서 쉽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설정 범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기준점만 이제 장중에 올려드렸어요. 그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조선주의 상당한 강세, 현대중공업의 유통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뭐 거의 80% 이상, 그죠? 80% 이상 볼까요? 지금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보시면은 대주주 지분이 89%, 80% 이상이라 89%, 그 93%.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좀 이슈가 불거지고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시세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어찌됐든 현대중공업도 이제 조금은 좀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박홍준 선생님께서 KG 스틸 매도 시점 좀 봐주세요. 언제가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조금 이따 이제 같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치가 이제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과열 지정 예고, 또 추가적으로 강세를 띨 때 단기 과열 지정 뭐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한 발짝 뒤에서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대덕전자 거래대금 좀 아쉽죠. 대덕전자 수준에서 개별 매매 기준, 그 다음에 KG 스틸도 개별 매매 기준, 그리고 277개 종목이 시가총액 1조 이상이에요. 시장 늘렸지만 개별 종목 기준에서의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이제 상위 종목에서 놓고 보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게 금요일 날의 기준에 일동제약이죠. 여기서 이제 또 결론적으로는 전략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월요일자 주 초반의 기준에 거리두기 완전 해제 이후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좀 한번 보고, 또 일본과의 합작으로 지금 개발한 또 승인을 앞두고 있는 코로나 경구 치료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시비 물량이 지금 가격에서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또 전환 물량에 나오지 않는 가운데서 프로그램이 또 뭐 공격적으로 이렇게 쏟아내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일정 범위의 악재 요인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 1,500만 주 터지는지 확인하고 월요일 날 보고, 거래가 계속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잘라내고 거래 터질 때 다시 보는 걸로.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쇼박스 같은 경우가, 그래서 쇼박스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은 1조가 안 돼요. 한 4천억 올라와서 4천억 그 수준인데, 쇼박스 같은 경우가 이제 목요일에 거래가 한번 터지고, 그리고 금요일 거래가 터지면서 변동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쉽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복귀 교육할 텐데, 쇼박스 같은 경우는 개장 초에 거래가 일부 수반이 돼 있었고, 시장 전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대략 한 6,200원, 6,120원, 6,200원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6,800원 그 정도 수준.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따라붙지 못했다면 그 다음 변동성은 이제 6,500원대. 그래서 복귀 교육 할 테니까 매매가 원활하고 또 짧게 치고 뭐 몇 퍼센트 수익에 만족한다, 뭐 이런 개념의 기준을 설정하신 분들은 그 기준에서 설정 범위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복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해화학도 이제 오늘도 변동성이 나왔는데, 지금 마지막 갈등이 그거예요. 마지막 갈등이 뭐냐면,
거래대금 2천억 이상이 터져야 된다라고 기준 잡은 거를 다시 1,000억 원대로 이제 회귀를 시킬까? 그게 이제 갈등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거래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수 전체적인 지수로 보겠습니다. 지수의 거래대금이 가장 안 좋을 때가 이제 거래대금 하루에 5조 미만인 경우가 마지막 거래대금 5조 미만이 유가증권 시장 기준에서 2020년 1월 2일이에요. 2020년 1월 2일 그때가 이제 5조 미만 수준의 거래가 마지막으로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2020년 이전에는 뭐 5조 미만인 날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가 대략 4조, 5조 정도 보시면은 5조. 요 줄이 5조입니다. 밑에 줄이. 5조 미만인 날이 이때는 상당히 있었죠. 그죠? 5조 미만인 날들이.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 들어서면서 5조 미만인 날이 요날 하루, 1월 2일 하루. 그리고 요날도 5조 미만인 걸 다 넘죠. 그러고 나서 5조 미만인 날이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19 터지고 난 다음에 부양책 나오고 나서 거래대금이 월등히 터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많이 터졌던 게 5조 미만의 거래대금에서 2021년 1월 11일 날 얼마가 터져요? 44조 4천억이 터집니다. 44조 4천억 여기서 어마어마하죠. 5조 미만에서 44조 4천억. 그게 정점이었어요. 10배 정도까지. 그래서 기존에 이제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면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설정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2,000억 이상으로 상향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또다시 거래대금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정점 찍을 때라고 치고 10조에서 15조 사이에 그래도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10조 전후 10조 전후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주 특이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하루에 막 거래대금 2조씩 터지는 그런 종목이 눈에 그닥 띄지를 않아요. 뭐 2조, 4조 뭐 이렇게 거래 터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교육 자료 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 이제 보겠습니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우리나라 역대 거래대금 2위를 차지했어요. 예? 지금 18년도에 삼성전자가 3조 3,500억 터트린 이후에 뭐 없었어요. 2년 11개월 동안에 이게 이때 터진 거잖아요. 2년 11개월 동안에 3조를 넘기는 개별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셀트리온이 2020년 11월 25일 날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 간 날 상한가 찍고 밀렸죠 사실. 그런 날 이렇게 터졌습니다. 이걸 다 기억하는 이유는 이때 우리가 다 들어가 있을 때 기준이거든요. 다 들어가 있을 때.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신규 상장한 날 8월 6일 날 3조 7,500억.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8월 10일 그리고 8월 17일 4조씩 터뜨립니다. 그 전에 이제 이렇게 3조가 터지기 전에 누가 있었냐면은 시젠 신풍제약이 거래대금 2조씩 터졌죠. 그러니까 이제 와닿죠. 2조라는 게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얼마?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4조, 5조가 안 되던 날들이 많았는데 종목 하나가 2조씩 터지던 그런 장이었어요. 그래서 거래대금 2천억 이상짜리 종목 위주로만 보셔도 충분히 변동성 매매할 수 있고 환급성 볼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추세 범위 예측 범위가 쉬워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종목의 변동성은 누가 뭐 진짜 어느 한 군데서 외국인든 기관이든 또 개인이든 뭐 1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확 던져버리면 주가의 변동성 가늠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조 전후에서 흘러가면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둔화되면서 종목군들의 거래대금이 이렇게 형성돼 버려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부분이 이제 예전 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전 걸로 한번 더 보시면 거래대금이 이제 없을 때 어느 정도 없었냐면은 터질 때는 이렇게 터져요. 종목 하나가 2조 3천억 시젠일 때 시젠, EDGC, 넵지노믹스, 수젠텍이 4종목이 4조를 터뜨린 겁니다. 그러면서 뭐 저런 변동성 랠리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예전 과거의 기준을 잡으면 거래 대금이 없었을 때 어느 정도 없냐면요. 예전 게 없나? 아난티
있었던 적이 있는데 예전 거는 여기다 넣지를 않은 것 같아요. 아쉽게도.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19년이에요. 2018년도에 삼성전자가 하루에 3조 원대의 거래대금을 터뜨린 게 이제 사상 최대치 종목 하나가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터뜨린 거고 2019년 1월 10일 그리고 1월 11일 이틀을 볼 건데 이 당시 기준에선 거래대금이 이제 5조 전후 5조 미만 뭐 이렇게 터질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대금의 절반일 때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되냐면 지금 거래대금의 절반일 때 2천억 넘긴 종목이 4종목뿐이 없어요. 2천억 넘긴 게 4종목. 2천억 넘긴 게 4종목인데 거기서 이제 상품을 이렇게 빼고 나면 상품을 빼고 나면 3종목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때 변동성이 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난티의 변동성 하나 큰 거예요. 아난티가 언제부터 정확히 2018년 12월 10일부터 변동성의 크기가 커진 겁니다. 공시 하나 내놓고 짐 로저스가 아난티 사회이사로 들어왔다. 결론적으로 1,000억 이상짜리로 이 당시 기준 잡았을 때 상품 이렇게들 빼고 나면은 실질적인 종목 수는 몇 개가 안 나와요. 상품 4개 빼니까 총 13개 중에서 4개니까 9종목이 1,000억 이상. 9종목이. 그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때 그 거래 변동성이 크지 않을 때입니다. 셀트리온 또 삼성전기 변동성 크지 않을 때고. 9종목에서 4종목 빼고 나면은 몇 종목 남아요? 5종목이 남죠. 그 5종목에서 필룩스, 아난티 빼고 나면은 그럼 3종목 남는 거야, 3종목. 뭐뭐 남지? 오로라도 빼야지, 약보합이니까. 그럼 2개 남는 거죠. 삼성출판사 유니크. 아시겠지만 둘 다 시가총액이 작아요. 이때 기준이면 먹을 게 생길까 안 생길까? 없어요. 요거는 말장난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장난뿐이. 변동성 매매로 먹을 게 없습니다. 시장의 지수는 강세를 띌 수도 있고 약세를 띌 수 있는데 강세를 띠고 있는 구간이었다면은 대형주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없더라도 추세 매매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고 단기 종목, 변동성 종목, 단타 종목에서는 거래대금이 안 나오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더 심하죠.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진 게 지금 거래대금의 절반으로 밀려버리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건 뭐예요? 10종목뿐이 없어요. 근데 10종목에서 상품을 빼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품 빼고 나면 10개도 안 돼. 몇 개 남아요? 몇 개 남아? 상품 다 빼고 나니까 삼성전자, 아난티, 하이닉스, 포스코 엠텍, 삼성전기 5종목 남습니다. 그중에 삼성전자 변동성 없죠. 하이닉스 없을 때란 말이에요. 변동성이. 전기도 변동성이 제한적이에요. 그럼 아난티하고 포스코 엠텍 2개뿐이 없어요. 아난티하고 포스코 엠텍이. 그나마 아난티가 시가총액이 이제 1조를 넘겨서 2조 가까이 올라가 있을 때 기준이 2조 뭐 8,800만 주인가요? 이게? 결론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어도 매매가 원활치 않다. 거래대금 2위가 2,880억이기 때문에 큰 자금이 들어가질 못한다. 큰 손들은 그냥 대형주에서 그냥 뭐 진짜 틱치게 하고 있는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2종목에 집중돼 있는 거고, 물론 880억 거래대금 이런 종목도 볼 수는 있죠. 근데 방 안에서 같이 움직이시고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종목은 사고 싶어도 살래야 살 수가 없어. 사고 싶어도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고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대박 나셨죠? 뭐 이런 말장난도 하고 싶고 뭐 끝내주죠? 이런 말장난도 하고 싶지만 이렇게 그래도 어찌됐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형성이 되든 아니면 거래대금 조금 못 미치면은 극대형주의 경우는 추세 매매가 가능하니까 추세 매매가 형성이 되든 그런 기준에서 설정을 잡고 들여다보는 거죠. 일단은 이 4월 18일자 이 공략주들 이렇게 보시고 4월 18일 개장 전에 또 한번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내용은 추가적으로 일요일 야간 21시에 또 그 이후에라도 언제든지 시간이 될 때 시황만 아주 제대로 좀 들여다보면서 교육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미리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거래대금 그래서 최상위의 종목이 현재로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몇몇 종목 선택할 수는 있죠. 거래대금 최상위의 KG 스틸이라든가 어제 기준에서 이제 일동제약의 거래대금 그리고 쇼박스 현대사료는 이제 시장 조치 들어가 있어서 뭐 크게 의미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일사료 이런 쪽이 이제 시가총액이 좀 제한적이고 해서 그럼 오늘 그냥 아예 볼까요?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군들의 현재가와 시가총액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실질 매매가 이제 원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거래대금이 많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HTS와 MTS의 발달로 인해서 개인 큰손들 또 시스템 매매를 하는 쪽 그런 쪽에서 이제 매매를 고빈도 거래를 하면서 거래대금이 수반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의미 없죠. 그다음에 이제 KG스틸의 변동성은 뭐 오늘 뭐 상당했습니다. 상당했다는 게 뭐냐면 고점까지 15%의 변동성이 나왔고 시초가 5% 갭상승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꼬리를 다 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잡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어렵죠.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일동제약의 거래대금 이쪽이 이제 위로 쭉 뻗어 올라줬으면 좋은데 개장초의 강세트다 음봉이어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현대사료는 투자 위험입니다. 이런 종목까지 설정해 드리진 않아요. 뭐 투자 위험의 기준이 이렇게 돼 있죠. 비이성적인 그러니까 지금 그 에디슨 EV 같은 경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 나 대놓고 나 잡아가시죠. 이게 대놓고 잡아가시죠. 점상이잖아. 주가 조작이지. 누가 봐도 조작이지. 이게 뭐 우연찮게 이렇게 흘러갔겠어요. 주가 조작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현대사료는 안 건든다. 그리고 이제 쇼박스가 오늘 먹거리가 좀 되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갭상승 이후에 미끄러져 내려왔다가 돌리는데 그러니까 갭상승 이후에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좀 이따 이제 분봉 보겠습니다만 이런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갭상승 이후에 1분봉으로 볼까요? 1분봉 개장초 확 당겨가지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갭상승 이후에 거래가 실질적으로 터진 거 70만 주, 100만 주 이렇게 터져야 된다 그랬어요. 터져야 1,500만 주, 2,000만 주의 거래량을 좀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의 거래량을 1,500만 주가 아니겠군요. 70만 주의 기준을 설정하면은 대략적으로 4천만, 5천만 주 뭐 이렇게 됩니다. 4천만 주. 근데 얘는 이제 쇼박스의 경우는 주가가 뭐 5,500원 정도, 6,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치고 그러면은 6,000원의 기준에 최소 3천만 주, 4천만 주 기준을 잡으면 돼요. 그럼 3천만 주의 기준이면은 1분봉 기준에서 대략 50만 주만 실리면 됩니다. 1분봉 기준에서 50만 주만 실리면 되는데 그걸 넘긴 거죠. 50만 주는 어디서 나온 내용인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천억 수준의 거래대금이 형성되기 위한 분봉 단위에서의 거래대금의 기준을 설정하는 범위다. 그게 이제 대략적으로 산술평균을 계산했을 때 1,000만 주 기준당 10만 주 전후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뭐 1,500만 주 했을 때 뭐 20만 주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리면서 그 분봉 범위 설명드리면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었던 범위는 개장 초에 만약에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잖아요. 그 비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의 기준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개장 초 고점 여기를 넘길 때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월요일부터는 VVIP 회원분들이시든 VIP 회원분들이시든 뭐 단기 공략 기준의 회원분들이시든 월요일부터는 가급적이면 주력주 위주로 방안이 운영되고 있지만은 문자는 아니더라도 톡방 기준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좀 빠르게 대처해서 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카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 또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의 기준에 요 종목군들을 설정해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려서 수익 범위를 좀 잡아내드리고 그렇게 이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기준에 녹화 올려드린 거 조금 이따 같이 보고 복귀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보면은 쇼박스의 기준 그리고 요걸로 본다 그랬죠. 요걸로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시가총액 기준.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가서 1,800억이에요. 이건 아무리 기준을 잡아드리고 싶어도 못 잡아드려요. 거래대금이 아무리 터져 있어도 말 그대로 이건 도박하는 거죠. 도박장이에요. 이건 도박. 응? 제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그냥 그럼 기계적으로 뭐 대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기계적으로 쉽게 되나요? 되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1분봉은 더더욱 그렇고요. 5분봉으로 봐도 쉽지가 않아요. 5분봉은 좀 쉬우려나 그나마? 거래가 개장 초에 갭상승이니까 실렸어. 결과론적인 내용입니다. 갭상승에 실렸으니까 눌릴 때 이런 데 들어가서 오케이. 그러고 나서 요고점에서 미끄러질 때 대략 얼마에 4,500원에서 4,250원, 300원? 그럼 200원 밀렸네. 200원 밀렸으면 대략 한 5% 이상 밀린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전량 차익 실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대산다? 그럼 여기서 차익 실현 기계적으로 하고 여기서 거래 터트리고 움직이면 들어가야 되는데 거래가 터진다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되겠죠. 얘도 2천억 기준을 설정해야 되니까 3,500원짜리에서 그럼 대략 얘도 6천만 주 정도가 터져야 그래야 거래대금이 2천억 넘긴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고 6천만 주 거래에 5분봉의 기준이면은 대략 150만 주, 200만 주 되나요? 그 이상인가요? 하여간에 그거 설정을 해서 놓고 보셔야만 그래야만 기준점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래 터지고 양봉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 자락의 편입은 4,500원에 편입해서 상한가 이거는 무리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개장초에 개별 매매 기준에 나홀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으면 모를까. 그죠? 그렇게 해서 실질 편입은 요 정도 범위의 기준이 잡히는 설정 범위로 요 옆에 여기. 그게 이제 오늘은 결과가 잘 좋게 나온 건데 이거를 호가 잔량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을 여러분들께 막 도박하듯이 매수 대박 나셨죠? 이렇게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뭐 단타를 카톡방에서 원활하신 분들이 몇몇 분들이 하시는 범위는 그거는 그러면 개별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잡아서 그대로 교육 기준대로 대처하실 수 있게끔 잡아드리는 거고 일동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일동홀딩스도 우리는 일동제약의 기준을 잡고 있는데 일동홀딩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적인 대처의 기준이 되죠. 여기도 뭐 갭상승 이후에 움직임 나와서 빠르게 따라붙었다면은 뭐 6, 7%, 7, 8%. 근데 그걸 문자를 보내고 뭐 하고 직장 다니시고 또 화장실 가서 매매하고 그럼 불가능하죠. 이런 범위면. 그래서 시가총액이 그나마도 수반돼 있고 거래대금이 월등할 경우 그럴 때 이외에는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 문자 사인은 보내지는 않는데 일단은 뭐 3천억 이상 그리고 가급적이면 5천억 이상 이런 종목의 거래가 수반된다. 근데 그 거래가 수반될 때 어떤 이슈가 명확하다. 그 이슈의 범위가 추가 탄력을 줄 수 있는 흐름이다. 현재 벌써 이제 거래 터졌다는 건 주가가 올라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주가가 안 올라와 있는데 거래 터질 거야 해서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급적이면 시가총액의 금액이 형성되어 있는 쪽 종목 기준에서 이슈가 불거져 있거나 또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호가 전량들이 있을 때 그 정도에서 들여다봅니다. 해성 DS의 경우도 오늘 뭐 시가총액 1조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제 9천억 원대에서 1조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사실상 거래대금 좀 제한적이었고 250만 주가 터지면서 이제 1,600억이 됐는데 그렇다면 얘도 변동성 매매를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겠죠. 해성 DS 거래량 기준 얼마를 잡아요? 오늘의 80% 아니지. 2천억을 넘기는 거래량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그랬죠.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뭐 1,000억으로 설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보다 더 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보다 더.
300만 주를 터뜨렸을 때 시초가 대비 5에서 10% 이상의 변동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뭐 갭상승이 나와서 거래가 터지고 그 다음부터 또 5에서 10%또 움직여야 되니까. 갭상승이 안 나오고 보합 출발을 한다면은 그러면 거래가 수반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범위에서는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드리고 문자도 발송을 좀 할 수는 있어요. 거래 터지는 흐름을 봐서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확인해 봐서.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장중 기준의 개별 매매 기준에서 움직임을 올려드릴게요. 여기도 팜스토리도 지금 주가의 기준에서 3천만 주, 6천만 주 이상이 터져야 거래대금이 2천억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1,000억만 넘겨도 개별 매매가 탓해요. 그래서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결과론적으로 5.17% 올라와 있다 보니까 얘 수익 많이 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좀 어렵다는 게 5분봉 보시면 평상시에 거래가 없으니까 보지도 않는 종목이잖아요. 거래가 없잖아요. 평상시에. 보지도 않는데 갑자기 1시 넘어서 거래를 빵. 그러고 나서 꺾여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몰라.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다가 나는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면 사야지.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터지면 사는데 그게 종가 수준 정도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사봐야 올라가봐 2, 3%. 응?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순간 탁 건들고 따라붙으면 탁 털고 나가고 그런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등락률만 나왔다고 해서 이거 들여다볼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등락률만 보고 나 얘 사고 싶어 이러면 안 되고 또 시가총액 규모도 봐야 되고 GSE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많이 언급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거래대금이 좀 터져 있긴 합니다만 시가총액이 안 돼. 일성건설도. 그래서 결론은 거래대금이 이제 좀 수반돼 있는 종목의 개별 기준에서도 볼 수 있었던 종목 기준은 일단 남해화학. 여기도 이제 앞전 거래량 부분 정도 터져야 되는데 나는 뭐 추세 매매할 거야. 얘 수급 뭐 끝내주는데 뭐 내가 들어갔다고 갑자기 수급이 꼬이려나?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럼 오늘까지 수급 범위가 단기적으로 무지하게 들어왔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저게 이제 액티브 쪽에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공매도 대차 상환이 들어온 건지 그건 누구도 확인할 수 없죠. 수급은 무지하게 들어왔어. 갑자기 급격히 이렇게. 그럼 얘가 왜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심리적인 부분, 실질 뭐 수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한적이잖아요, 사실. 컨센서스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시가총액 8천억 주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8천억을 타당성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뚜렷한 명분은 없어요, 사실. 이슈가 있는 거지, 이슈. 그래서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으로 철저히 대처를 해야 돼요. 펀더멘털 상에 뭐 저평가이거나 이래서 들어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슈가 불거졌으니까 들여다본다. 거래 터뜨리고 상승익대화 균형의 추가적인 폭등이다. 그럼 그 거래가 터졌다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아니 거래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뭔데? 거래 터졌잖아. 그래 그 기준이 뭐냐고. 그 기준이 5일 평균과 20일 평균의 이동 평균선을 형성을 해야 돼. 그게 이제 월봉이면 5개 캔들, 20개 캔들. 주봉에서도. 그죠? 그렇게 해서 이번 주에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공매도 상황이 됐든 대차 상황이 됐든 뭐가 됐든 수급이 3거래일 동안의 수급이 240만 주 정도 돼요. 240만 주면 약 5%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유통 물량의 5%를 요 구간에 잡아 당기다 보니까 나와 있는 이슈가 실질적인 이슈인 것 같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얘도 8천억짜리의 이런 변동성이면 예를 들어서 요 정도의 기준이라면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에? 자, 남해화학. 이게 시가총액 순위로 써놓은 겁니다.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은 얼마 전에 이제 1,500만 주, 1,600만 주가 터졌어요. 그럼 1,600만 주, 1,500만 주가 터져야만 (2천억) 수준의 기준이 든다. 윤 정부는 일단 2천억을 잡겠다. 여러분들은 그럼요. 여러분들은 1,000억의 기준을 잡으셔서 개별 매매를 하겠다? 상관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2천억 잡고 장중에
2천억의 그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을 것 같으면 못 들어가는 거고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실릴 수 있겠다 싶으면 실패가 되더라도 매매 사인이 나가는 거고 문자로. 그리고 교육용의 기준에서 이제 그 올려드린 부분은 뭐 거래대금이 1,000억 정도여도 전체 문자가 나가는 게 아니고 라이브 방송이나 카톡방에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잡아드리는 거니까 그럼 그때 기준은 이제 이렇게 발송을 해드리면 되는 거죠. 채팅방에 올려드리면. 그래서 남의 화학 뭐 그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분 보면은 뭐 펄옵션 시가총액 대형주의 기준에서 펀더멘탈적이든 추세적이든 봐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로서는 이제 게임주는 아직은. 그리고 1,100억짜리 종목 이거를 뭐 상한가 갔습니다. 대박 났습니다. 이것도 말장난. 또 마찬가지에 800억짜리 또 샘표 1,600억 이런 종목의 기준에서는 아무리 변동이 긍정적이어도 설정하지 않습니다. UNI 이런 종목. 말 그대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UNI 뭐 다 쓰레기들이죠. 뭐 그냥 뭐 쌍용차 인수에 숟가락 얹어 놓고 주가 조작한 것뿐이 더 돼 사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 수준이 되는데 얘가 터지면 이제 600만 주 이상이 터져야 되는데 600만 주가 터진 적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600만 주가 일봉상으로. 그렇게 해서 최근에 600만 주가 터진 적이 요때 12월 말 기준에 한번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변동성 한번 왕창 나오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얘는 변동성 매매도 좋지만 수급이 원체 뛰어나니까 그냥 수급 범위에서 놓고 들여다볼 겁니다. 오늘 거래가 없어도 거래량 5MA, 20MA 거래량을 넘겼고 그리고 수급이 뭐 프로그램 쪽에서 월등히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면 신고가 랠리의 기준에 대덕전자의 편입 기준을 설정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그 대덕전자의 경우는 변동성으로 매매를 한 막 뭐 매수매도 할 정도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그런 기준에서의 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추세 매매로 별도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신건설 그리고 뭐 대동기업 이런 쪽도 안 돼요. 그럼 결론은 이제 넥슨 게임즈도 일단 수요일에 수익을 잘 내고 그러나서 이제 손실 범위 놓치신 분들의 기준에 마지막 편입 물량에 대한 손실폭 다시금 뭐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이제 거래가 안 터진다면 완전하게 자르고 나와야 되고 거래 터진다면은 이제 신규 그 합병 물량들 다 들어와 있으니까 거래 터진다면은 가벼울 수 있어요. 합병 이후에 흐름도. 그래서 뭐 그 정도 보고요. 만약 거래가 없으면 좀 잘라내야죠. 그럼 결국은 위에서부터 쭉 훑어내렸을 때 쇼박스까지는 넣어놓을까요? 4천억짜리까지는. 그래서 이 쇼박스까지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잡는다면 4천만 주 기준 쇼박스는 2천억도 넘겼고 계속해서 뭐 월등한 거래량 필요가 없으니까 4천만 주면 우리가 설정해 놓은 어떤 기준의 거래량 요거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 잡으면 2천억 원의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최근에 거래가 터져 있는 기준에서는 70% 혹은 전거래량 기준에서는 80% 금요일 거래량의 80% 그렇게 되면 대략 뭐 주가가 4천만 주가 터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은 쭉 뻗어 올라가게 되겠죠. 주가도 위로 가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쇼박스, 남해화학, 해성, DS 이렇게 소형주까지 포함해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기준에서 이제 장중 기준의 종목으로 보고 얘네들은 아예 이렇게 그러니까 한동안은 주력주도 강하고 했을 때는 주력주에서 뭐 변동성 매매가 아니라 그때는 추세 매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좀 잡아드렸는데 하여간에 뭐 오늘 기준도 그러면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변동성 매매는 매매가 진짜 원활하신 분들이 화장실 가기 못 가잖아요. 화장실 못 가요. 그래서 매매가 진짜 원활해서 내가 매매를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으로 추세 매매의 경우는 뭐 이렇게 5MA, 20MA 거래량 터트리고 그러니까 일봉, 주봉, 월봉, 분봉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봉일 때. 그래서 아예 교육용으로 변동성 매매만을 놓고 보겠다 하면은 거래대금 최상위에서 그리고
또 시간의 거래 흐름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다만 이제 KG 스틸 같은 경우나 이런 쪽은 시장 조치가 들어가 있는 쪽은 일단은 배제한다. 근데 KG 케미컬 같은 경우가 시장 조치를 이제 벗어나죠. 응? 그렇게 해서 KG 케미칼이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는 시가총액 6천억 원짜리이기 때문에 공시 보시면 단기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 그게 이제 해제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KG 케미칼의 기준 그럼 앞전 거래량의 70% 그럼 1,000만 주 정도만 수반이 돼도 무난하다. 그러면 KG 케미칼을 여기다 또 넣을 수 있죠. KG 케미칼 그럼 얼마가 돼요? 거래량 1,000만 주의 기준. 왜냐면 이제 월요일날 풀리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쇼박스, KG 케미칼, 남해화학, 해성 DNC, 일동제약,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시간의 거래가 5.60, 5만 2천 주, 200만 주 실릴 수 있을 것 같고 해성 SD는 막 터져 나온 거래대금이라서 얘를 뺄까요? 쟤를 뺄까요? 일단은 일동제약을 빼죠. 그러면 둘 다 이제 뭐 제약 바이오 기준에 일단 시간에서 살짝 움직임이 나왔지만 제한 쪽으로. 그럼 요거를 올려드릴게요. 요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인원 별로 안 계시지만 상상상 한번 갑시다. 채팅방에 상상상. 네, 감사합니다. 상상상 한번 가시죠. 그 DC 선생님께서 방에 다운 받으셔서 4배속으로 보신다고 그랬는데 배우셔야 돼요. 뭐든 배우시고 기술적인 부분의 변동성 매매는 제가 일일이 매매 사인을 못 드리더라도 좀 기계적으로 배운 대로 매수 매도가 좀 원활해지실 수 있어야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겁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일단 상상 올려주시는 채팅방에 추가적으로 요 종목군 소형주까지로 바꿨잖아요. 바꿔드린 이 종목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상 올려주시고 채팅방에 올려주신 방에 5번째 방에서 김용주 선생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상상 오케이. 또 다른 방 없어요? 다른 방 없으면 일단 교육마저 하고 올려주시는 방에 이 내용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찌 됐건 종목군의 설정 범위 잡아드렸죠. 그 잡아드린 그 기준에서의 거래량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냥 막연하게 나 오늘 대박 냈어요. 윤정두가 매매 사인 줘서 대박 냈어요. 그 의미 없어요. 변동성 매매는 문자 나오고 났는데 아유 내가 잘못했나 보다 문자가 좀 늦게 왔네 내가 다른 거 아니라고 못 봤는데 고점 찍고 내려갔네 우리 선생님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착하시니까.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 있어야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종목군들 위주에서 들여다봐야 된다. 변동성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교육 종목의 뭐 상승률은 의미가 없죠. 뭐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KG 스틸부터 쭉 보시면 빠르게 넘깁니다. 빠르게. 오늘 이제 장중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야간 방송에 이제 금요일 날 기준 KG 스틸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2천만 주를 설정해 드렸어요. 2천만 주. 그리고 이제 개장 초에도 개장 전에도 이렇게 올려드렸죠. 오늘 KG 스틸이 이제 15% 변동이 나왔는데 중요한 부분은 꼬리가 달렸고 시장 조치가 들어가 있었고 꼬리가 달렸고 시장 조치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제한적으로만 개별 매매 기준에서만 일부 설정 문자까지 나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제 쇼박스가 8이죠. 거래대금도 6위. 그렇기 때문에 쇼박스를 개별 매매 기준에서 보실 수는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펀더멘탈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실적이 뭐가 됐든지 간에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두기 완전 해제의 기준이 엄청난 실적 개선을 준다라고 해석하기에도 좀 버거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응? 그래서 결론은 쇼박스는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10시 4분에 쇼박스의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 전략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이게 이제 뭐 채팅방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채팅방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셨다면은 좀 원활하게, 또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이제 좀 같이 들여다보시고 대처가 되시고 하셨는데 10시 4분이죠. 10시 4분 녹화 뜨고 하느라고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10시 4분은 좀 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똥가리나 선생님께서 쇼박스 가네요 하셨어요. 10시 2분에. 개장 초부터 이제 거래가 터져 있었기 때문에 개장 초부터 들여다본 기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더 치고 올라와서 캡처를 뜬 거는 우리는 6,730원. 근데 여기서 이제 1.5% 정도 밀리면, 절반 이상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자라고 올려드렸잖아요. 그거는 기본적 교육이라는 거예요. 지금 5월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달에 교육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5월 달에 교육을 진행해 드릴 거예요. 그 이제 요 기준에 5월 달 교육 한 달 내내 교육해 드리고 교육과 함께 채팅방에서 교육과 함께 같이 리딩,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나온 종목 잡아내고 그런 기준으로 좀 대처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다음 주에 올려드릴게요. 근데 선착순으로 마감을 하고, 그래서 이런 차익 실현 범위나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좀 배우실 수 있어야 돼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예상은 봐서 4월 말경이나 5월부터 해서 교육 시간을 조금 길게 가지고 갈게요. 하루에 뭐 1시간, 하루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주 최소 2, 3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과정 진행을 해드리고, 당연히 이제 장중에 추가 교육 해드리고, 그다음에 예전 교육 자료 동반적으로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 설정 범위 잡고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분의 1, 3분의 1 지점까지 밀리면 그때 편입의 기준 설정해도 된다라고. 그게 6,350원이란 말이에요. 응? 되돌리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전부 다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차트를. 이 올려드린 차트, 거기에 이제 분봉의 기준, 이런 분봉의 기준 1분봉입니다. 이런 분봉의 기준에 편입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해서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을 올려드렸습니다. 차익 실현은 어떻게 하시고 편입은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서 이런 내용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대처하면 뭐 크게 무리 없습니다. 거래량 기준에 거래가 수반돼 있고 움직임이 나왔다. 그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을 잡으면 이렇다는 거죠. 일단은 2천억의 거래 대금이 실리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윤정돈 지금까지 2천억 기준 잡고 있으니까 갭 상승이 이제 5천원대 중후반으로 확 튀어 올라왔단 말이에요. 6천원 가까이 갭 상승이. 그러면 최소 범위 3천만 주면은 2천억을 넘길 수 있다. 왜? 주가가 3천만 주 터지고 양보면 위로 올라가니까 평균적으로 2천억 넘길 수 있다. 난 좀 보수적이야. 그러면은 더 터지는 거 확인할 거라면 3,500만 주, 4천만 주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3천만 주의 기준을 잡게 됐을 때, 3천만 주 기준을 잡게 됐을 때 5분봉에서는 대략 100만 주, 5분봉에서는 3천만 주의 기준이면은 5분봉에서는 대략 100만 주 정도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면 따라붙을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이 됩니다. 5분봉 기준에. 그리고 100만 주, 3천만 주면은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그 정도면. 그리고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볼 거야 하시면은 개장 초에 형성되어 있는 이 거래량 있죠. 그 거래량 기준에 이렇게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면 되죠. 근데 여기서 얘가 고점을 계속 넘기는 흐름이 나왔다면은 무지하게 거래 터졌을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1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하고 그 거래량을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올 때 일분봉으로는 3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하고 거래량을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올 때 그럴 때 들여다본다. 그렇게 해서 이 앞전의 기준에서는 개장 초 거래량을 잡아놨기 때문에 3천만 주가 아닌 그 이상의 거래량, 그럼 200만 주와 300만 주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올 때 들여다본다. 200만 주와 300만 주. 결론적으로 거래량이 둔화되고 미끄러져 내려왔잖아요. 거래량이 없는데 되돌린다? 안 따라갑니다. 다만 차익 실현을 여기서 잘 하셨어요. 혹은 여기서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잘 하셨는데 요 거래량이 뭐 100만 주를 딱 부딪히는 거래량이다. 나는 이 거래량을 인정한다. 100만 주를. 그럼 여기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차익 실현 하신 분들은. 개별 매매 하신 분들은요. 글쎄 굳이 여기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전혀 매매가 없으셨던 분들은 다음 날 월요일 날 또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준 거래량을 2천억 수준의 설정 범위를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범위 흐름을 놓고 보시면 뭐 그게 무리수가 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장 초에 월등하게 이제 거래가 크게 실렸기 때문에 그래서 1분봉 기준에서도 50만 주, 100만 주를 잡아드린 거예요. 50만 주, 70만 주. 그러니까 50만 주와 70만 주의 거래량과 그리고 양봉. 그러면 이제 이게 5분봉으로 넘어가면 200만 주와 3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 거래량이 어찌됐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온 그 흐름은 동시효과의 갭상승 살짝 나오고 이제 고점 찍었잖아요. 그리고 눌렸단 말이야. 근데 거래를 월등하게 실어줘. 그러니까 동시효과 이후에 한 5분 10분은 못 봤어. 못 봤는데 보니까 괜찮네. 동시효과는 못 봤는데 동시효과 이후에 한 5분 10분 동안에 거래대금 최상위를 봤더니 쇼박스가 있네. 그런데 거래가 터지면서 앞전고점 확 뛰어넘겨주네. 그럼 요 자리라는 거죠. 요 자리. 만약에 여기를 놓쳤어. 이제 여기면 이제 6,120원, 6,150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놓쳤어. 그럼 놓칠 때 사실상 거래 터뜨리고 양보이면 따라붙을 수도 있고요. VI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지? 거래를 터뜨리고 올라가는데 그러시다가 뭐 따라붙어도 돼. 따라붙어도. 왜? 변동성 매매는 계속 양봉으로 치고 들어갈지 못 칠지 몰라. 그러니까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면 따라붙어서 두 차례 분할 매수를 하든 세 차례 이상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 매매니까 딱 두 차례 정도 분할 매수하셔서 평단보다 밀리면 나는 5% 수준에 손절할 거야. 3% 손절할 거야. 이런 기준점만 명확하면 돼요. 근데 이때에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왔으니 이격을 좀 줄이겠지. 난 눌림목 조금 볼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눌림목 보시고 나서 재차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디예요? 다시 거래가 터져야 돼요. 그죠? 거래가 안 터지면 안 돼. 그럼 거래가 수반됐다라고 인정을 100만 주, 50만 주를 설정하게 되면 바로 요 자리. 다시금 고점을 넘기려고 시도하는 요 자리. 그리고 이제 100만 주, 200만 주, 뭐 70만 주, 100만 주의 기준을 잡으면 앞전 고점을 넘긴 자리. 그럼 얼마에? 6,600원. 자, 그러면 개장 초에 여기서 따라붙었던 분들 이외에는 여기서 들어가셨다. 교육받고. 그러신 분들은 참 차익 실현하기도 애매한 위치. 그래도 잘라내셔야 돼. 왜? 거래가 없을 때는 거래 터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잘라냈다가 다시 본다. 그게 기계적으로 완전히 원활해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윤정두가 쇼박스입니다. 그래서 6,120원, 6,150원 뭐 이러면 다행이야. 문자 쏘고 뭐 그래도 다행이야. 편입할 수만 있다면. 근데 편입이 문자 받고 뭐 로그인해서 혹은 로그인 돼 있으면 이제 종목 찾아서 넣고 뭐 하는 사이에 1분봉이잖아요. 후두두두두두두두 올라가 버리면 야 이거 감당 안 되는 거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돼 말아야 돼. 화장실 갖고 몰래 매매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이렇게 변동 나오면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중에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에서 보시고 그다음에 문자가 이제 나갈 수준인 거는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거래대금이 뭐 최상위 한 10위 혹은 5위 그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뭐 20위까지도 상관도 없어요. 상관은. 결론적으로 이 이후의 흐름에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이렇게. 그럼 그 다음 범위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들어갈 자리는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기준점만 명확하게 설정해서 대처를 하자. 그래서 쇼박스를 내일도 움직일 거야. 그렇죠. 뭐 분봉에서 놓고 대처하는 건 당일의 기준이면은 월봉, 주봉, 일봉을 보시면서 월요일도 움직일 거야. 어떤 기준에서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터졌어. 2천억 넘겨. 그 넘기는 흐름 속에서 상승 장악형이야. 이틀만 거래가 돼서 주봉상의 거래가 좀 모자르긴 하지만 다음 주에 왕창 터지면 돼. 그러면 난 추세 매매 할 거야. 매매가 원활치 않은데 나 가져갈 거야. 대신에 매매가 원활치 않아서 가져갈 때에도 손절 범위는 좀 명확히 지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아쉬운 거는 윤정두는 1조 미만짜리에 대해서는 거의 문자를 안 내보낼 거다. 보내도 1%입니다. 그리고 손절 명확히 지키십시오. 이렇게. 손절은 나는 놓쳐서 명확히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은 나 손절 범위를 나는 내 스스로 좀 늘릴래. 이렇게 기준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이런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 또 손절 범위를 좀 명확히 지키셔야 되고 저 교육 범위는 충분히 가져갈 거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설정해드린 그 내용 방안에 상상 넣으신 방은 5번 방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5분 방에만 올려드렸는데 쇼박스에 4천만 주가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거래가 수반되겠느냐? 나도 모르죠 사실. 어떻게 예단을 해? 그래서 하이닉스가 결국은 올라가겠느냐? 그거는 할 수 있어요.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고 너무 과하게 밀려있고. 근데 얘는 쇼박스가 월요일날 올라가고 앞으로 계속 갈까요? 그거는 펀더멘털적으로 뒷받침도 안 되죠.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막 뭐 폭등 나와? 확정돼 있어? 아니라는 거야. 그럼 결국은 펀더멘털이 안 되는 쪽은 당일의 흐름을 놓고 볼 수밖에 없다. 수익이 있어서 오버나잇 하거나 손실이 있는데 손절 범위를 좀 더 가져가고 싶으면 모를까. 아시겠죠? 자, KG 동부제철이 KG 스틸로 바뀌었어요. 계속해서 4월 6일 이후에 4월 6일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전략의 기준을 잡아드렸고 오늘 장중에도 또 어제 야간에도 전략의 기준을 다 잡아드렸습니다.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이제 요 그림이 그렇지 이렇게 돼 있는 거. 기가 막혀. 이게 뭐냐면은 11일날 이렇게 설정돼 있는 게 이렇게 이렇게 삼선 전환도를 활용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 금요일에 또 교육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다. 다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금요일날 단기과열 지정 예고에 들어가 있냐 이거죠. 또 그 전부터. 그래서 매매 사인을 문자로 잡아드릴까 하다가 갈등을 하고 망설이고 결국은 개별 매매 기준 그래 전략 부분만 올려드렸죠. 2천만 주 기준입니다.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2천만 주의 기준에서 KG스틸의 편입의 설정 범위 지금 2,400만 주까지 터졌잖아요. 그죠?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때 펀더멘털적으로 얘도 저평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저평가만 다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다만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쪽이니까 자금력이. 그래서 쌍용차 이슈 때문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고 우선 협상 대상자에 지정이 되면 다시 한번 변동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근데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들여다보고 있다 변동 나오면 들어가면 되는데 미리 들어가서 변동 나오면 내가 대박 내야지. 이거는 아니에요. 미리 들어갔더니 질질질질질 밀려서 재료가 나왔을 때 돌려놔봐야 원금 회복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찌됐건 그 4월 11일 이후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드리고 방송에서 보여드리고 전략 이렇게 1분봉에서 잡아드리고 개장 초에 이렇게 급등했다가 계속 꼬리 달리거나 음봉으로 내려와서 원활치 않다, 편안하지 않다, 매매가 진짜 사실은 좀 많이 어려운 종목이다 이런 부분을 다 설정을 해드렸는데 그 과정에 벌써 이미 단기과열 지정 예고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금요일 11시 27분에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때 내용이 이겁니다. 19,050원인데 라이브 방송을 듣고 계셨던 분들 또 VIP 직장인 문자만 듣고 계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전 그 앞전에 녹화해서 얘기를 일단 해드렸어요. 단기과열 지정 예고라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진 못하는데 기준 거래량 1,500만 주 그리고 보수적이신 분들 뭐 2천만 주 기준 잡고
들여다보고 대처할 수 있다. 편입의 기준은 그렇다면은 어디의 기준으로 설정이 돼요? 1,500만 주의 기준이면 20만 주 정도만 실려도 되고 2천만 주의 기준이면은 한 30만 주 정도 분봉 기준에 거래량이 수반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요 자락에서 한번 땅 치고 움직였는데 5분봉으로 보시면은 바로 쭉 미끄러지는 흐름이 돼요. 1분봉도 마찬가지지만 거래는 수반돼 있고 그렇게 계속 거래가 없다가 다시 거래가 빵 하고 수반이 됩니다. 요게 요 자락이에요. 그럼 결국은 시초가였던 11,100원, 11,200원, 11,300원, 11,400원 요 자락이 편입의 자락이 딱 되는 거예요. 요 자락이. 그러고 나서 19,800원이 된 거죠. 얼마 올라간 거예요? 11,000, 뭐 가장 읽게 잡은 게 18,100원이면 1,700원 정도? 1,700원 정도. 수익 범위가. 그러면 19,800원 대비해서 이제 차익 실현 10% 미만의 수익이어서 이런 데서 차익 실현을 한다. 기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래에 가져서 잘 안 돼 사실은. 평균 뭐 한 15,000원의 차익 실현했다고 치면 기계적으로 이것도 결과론 쪽이죠. 한 1.5% 2% 차익 실현했다. 2, 3% 늘리고 쫙 당겨서 쭉 뻗어 올라가면 바로 따라붙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매매가 원활치 않잖아요. 어찌됐든 저기서 결과론 쪽으로 밀려 있으니까 이제 차익 실현했으면 얼마? 대략 한 5, 6% 수익이 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장중에 더 쭉쭉쭉 뻗어 올라갔다면은 그리고 장대항복으로 끝났다면은 그렇다면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재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위에서 있긴 하지만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결론은 단기 매매 기준이 굉장히 심리적인 면도 크게 자극을 시키고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2조 가까이 형성돼 있는 KG 스틸 같은 경우 그나마 나요. 같은 KG 그룹에서도 KG 케미칼, KG 이니시스, KG ETS 이런 거는 거래대금 시가총액이 5천억, 6천억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도 만만치가 않죠. 변동성도.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차익 실현 범위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내가 차익 실현했는데 다시 치고 올라간다면 거래량 꼭 확인해서 대처하시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 내가 여기서 못 샀는데 미끄러져 내려오네 가격 메리스로 들어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수반되고 돌려질 때 여기서 가장 먼저 매수 사인이 먼저 나와요. 이동평균선 보조지표가 먼저 나오는데 그 먼저 나올 때 흐름에 이렇게 거래가 수반될 때 여기서 실패가 되더라도 여기서 손절이라면 손절 범위 잡고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 올릴 때 그럼 5분봉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2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 설정할 때는 5분봉에서는 얼마? 50만 주 그리고 70만 주 정도. 50만 주는 1,500만 주의 기준, 70만 주 정도 실리는 거는 이제 2천만 주. 100만 주로 설정을 해도 되겠죠. 그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일 때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그걸 이번에 교육할 때는 정형화해서 해드릴게요. 이번 교육할 때는 그 교육 기준의 설정 범위를 1,000만 주일 때 기계적으로 분봉, 1분봉, 5분봉에서는 얼마의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지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다시 표현해드리면 잘 보세요. 1,000만 주의 기준에 9시 10분까지 얼마의 거래가 터져야 된다 그랬어요. 10%라 그랬잖아요. 그럼 100만 준 거야. 그럼 5분봉 기준에 얼마? 1,000만 주 기준 잡았을 때 5분봉 기준에 9시 10분까지는 50만 주 설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9시 반 10시까지 기준에서는 이게 이제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0시까지는 300만 주만 터지면 돼요. 10시까지는. 그럼 5분봉의 기준에 1시간 동안의 봉이 몇 개예요? 12개죠. 5분봉의 기준에 60분이니까 12개. 300만 주만 터지면 돼. 그럼 12개, 1,000만 주짜리에. 그럼 12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눠주면은. 25만 주? 맞나요? 25만 주가 5분봉에서 터지면 1,000만 주의 거래량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정형화해 놓으면 되겠죠. 그걸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9시 반 뭐 여기 이렇게 올려드린 요 기준 거래량 그리고 요 표 작업을 내놓은 요 기준 거래량 그렇게 해서 9시 반
9시 10분, 9시 반, 10시, 12시 이런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잡아드린 거고. 그죠? 1000만 주 기준, 2000만 주 기준 이런 기준점. 요것이 이제 체계적으로 배움으로 남으셔야 된다. 이번에는 꼭 유료 교육을 오픈해 드릴 테니까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늘 장중에 금요일 장중에 올려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샛배령이 떠 있을 때 기준에 18,500원의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 안타까운 거는 왜 시장 조치 들어가 있냐 이거야. 짜증스럽게. 응? 단일가 매매까지 우리가 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장학형의 기준에서의 흐름. 응? 이런 범위에서의 17,000원. 16,000원이죠. 16,000원대. 그리고 요 기준의 캔들 그림 그려놓은 거는 3거래일 동안의 캔들의 삼선전환도. 그 삼선전환도도 배워야죠. 캔들을 응용할 수 있는 삼선전환도. 그렇게 해서 요 기준. 그럼 KG 스틸은 사실상 좀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었고 방안에서도 잡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됐는데 좀 변동이 좀 컸던 부분이 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주에 또 봐도 되죠. 다만 이제 다음 주에 보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개별 매매 기준. KG 케미칼도 단기과열 지정 풀려도 개별 매매 기준. 그렇게밖에 대처가 안 돼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KG 동부제철 스틸로 이제 이름이 바뀌고 뭐 상한가의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점이 설정이 돼 있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위치에서도 추세적으로 나쁘지 않다. 자, 펀드멘탈은 버리는 거예요. 펀드멘탈 상으로 저평가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슈의 부분은 쌍용차 인수 관련인데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변동성이 또 나올 수 있으니 지켜볼 수는 있다. 다만 제일 아쉬운 거는 시장 조치, 단기과열 지정 예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자.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시장 조치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KG 스틸 놓고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KG 케미칼도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실 수 있어요. KG 케미칼 기준에서도 일단은 똑같이 쌍용차 인수전에 대해서 그럼 왜 KG 스틸을 보고 KG 케미칼을 보냐? 먼저 이제 시가총액이 KG 스틸이 더 커요. 근데 실질적인 요인은 쌍용차를 인수하면 KG 스틸을 통해서 인수할 거예요. 그리고 KG 케미칼의 기준은 뭐냐? KG 케미칼은 지주사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다음 범위가 이제 KG ETS의 그 매각 자금 또 그런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원래 있던 종목. 그래서 KG 케미칼은 지금 현재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요일까지 단일가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단일가 매매가 풀리면 변동성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KG 케미칼의 기준 거래량은 1000만 주를 설정을 해놨어요. 1000만 주. 시가총액은요 6천억? 얼마 안 돼요. 조회 공시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제 4월 7일 장중에 나오게 되면서 4월 6일 날 시간에서의 그 강세 부분이 4월 7일 날 뭐 아랫방향으로 훅 하고 밀려 내려왔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돌리고 나서의 흐름이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슈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슈의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 이게 며칠일까요? 11일자에 VI 발동되고 또 변동 나오고 또 꼬리 달리고 운봉 떨어지고 뭐 정신없는 흐름이 됐는데 다시금 월요일에는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왜? 단기과열 지정된 부분이 풀렸기 때문에 또 자금들이 몰려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KG 스틸, KG 케미칼 이 정도에서 설정 범위 보시고 철저히 기술적으로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 그리고 거래가 둔화되고 꺾이기 시작하면 고점 대비 1% 혹은 1.5% 5분 봉점 단일가 매매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 기준을 설정을 해서 차익 신호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 제가 매수 사인을 놓치든 제가 매도 사인을 놓치더라도 여러분은 설정할 수 있다. 순서를 KG 동부제철, 케미칼, ETS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4월 7일에도 11일 기준에서의 거래 그리고 나서의 흐름 오늘까지의 기준 나쁘지 않죠. 여기도 샛별형 변형형으로 또 있고 상승 형태 확인형 또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전체적인 전략 부분에 대해서 KG 그룹주들에 대해서 또 쇼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요거는 인원 한 명 남았습니다. 한 명 남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아 부분은 빠르게 넘겨드릴게요. 주봉상의 거래가 터진 것만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실적은 뭐 PER이 6배, 5배 이게 말이 되는 실적입니까? 너무나 저평가라는 거고, 하나만 딱 보시면 돼요. 뭐 어떤 거 주봉상의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 캔들의 흐름 뭐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샛별형의 기준 이번 지금 월봉 기준에서 형성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샛별형 보시자라고 했는데 뭐 지금 다, 그리고 주봉상의 거래가 형성되면서의 흐름. 그래서 지금 주봉상의 OMA, 20MA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의 상승장악 확인형의 연장선이에요. 저게 이제 한 단계 더 거래 터지면서 움직여야 되고, 월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11만 2천 원 저점을 찍고 그때부터 돌리기 시작해서, 왜 돌렸어요? 목요일 날 14시 20분에 실적 발표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39.2%,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대형주는 문자가 계속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변동성 매매는 추세 매매는 150만 주면 되는데 변동성 매매는 200만 주씩 터져야 된다. 근데 최근 그 흐름이 거래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래가 터지고 상승장악 확인형이 주봉상으로 연출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SK 하이닉스 위주로만 설정해드리던 IT 주력주의 편입 기준을 LG전자의 기준에서도 설정을 잡아드리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4월 15일 기준에 주봉상의 흐름,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였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가 수반된 상승 장악 확인형, 꼬리가 일부 있다 할지라도 거래가 어때요? 주봉상으로 딱 실려 있죠. 그게 LG전자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LG노텍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0월 이후에 거래가 계속 실려 있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가 좀 둔화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둔화됐다가 이제 여기도 실적 전망치 상향이 되면서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순이익이 1조를 넘길 수도 있겠어요. 계속 지금 실적 상향치가 나오니까. 근데 여기도 이제 주봉장의 거래 대금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다음 주에 주봉의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럼 다시 신고가입니다. 다시 신고가. 그죠? 주봉의 거래가 조금 아쉽긴 한데 다시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의 기준이 설정이 돼 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도 설정할 수 있고, 실적에 대한 기준점도 잡을 수 있고, 그래서 LG노텍도 역시 주봉으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거래 터뜨리고 갭상승 나오면 재차 신고가입니다. 여전히 저평가. 여전히 저평가. 그렇게 해서 거래량 보시고요. 그리고 종목군들 좀 빨리 넘어가야죠. 대덕전자의 경우에도 이제 1조 5천억 수준인데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해요. 응? 근데 이제 컨센서스가 아직 덜 나와 있는 거죠. 매집이 단기간에 좀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매집이 또 들어왔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그 매집의 기준점으로 놓고 보시면은 금요일 기준에 640만 주까지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거의 뭐 주식수가 지금 1억 주 정도 하나요? 그렇게 해서 잠시만요. 대덕전자 주식수 한번 확인해 봅시다. 대덕전자 8,800만 주인가요? 1억 주인가요? 정확히 4,900, 죄송합니다. 4,900만 주네. 4,900만 주면은 지금 3만 원에 맞죠? 1억 4천, 1억 5천이니까 아까 1억 5천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순간 계산을 못했던 거고, 600만 주 이상이니까 매집이 뭐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된 겁니다. 장악형이 뜨고 거래량이 터졌는데 주봉상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거래 터뜨리고 움직이면은 그리고 이거 지금 장악형이 아니라 상승 잉태 확인형의 대덕전자 월봉 상승 잉태 확인형. 그렇게 해서 뭐 어마어마한 흐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주봉에서도 꼬리를, 양봉의 꼬리를 몸통으로 치니까 얘도 상승 장악 확인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BH도 최근 이번 주 내내 또 추가적인 강세를 떼어줬어요. 그래서 여기도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크게 상향돼 있죠. 3월 25일 날 장악형 뜨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인데 두 종목 다 아쉬운 건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거래대금이 제한적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쇼박스처럼 변동성 매매를 하겠다 그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제한적인데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인 거를 확인했잖아요.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인 상태에서의 제한적 거래대금 그 기준에서의 흐름. 그래서 결론적으로 BH, 대덕전자, 뭐 심텍, 규성, 엔지니어링, DBI텍 이런 쪽은요. IT 전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돼 있다. 그 어마어마하게 개선돼 있는 실적을 바탕으로 이런 엄청난 얘는 3,380만 주짜리예요. 3,380만 주짜리에 580만 주가 매집이 돼 있습니다. 매집률로는 1위에 1위. 상상을 초월하죠. 요 9천억 원대인데 1조 넘기면 얘 비중 20%로 확대할 수 있다라고 문자를 발송할 겁니다. 매수 금액 자체도 작년 11월 10일 이후에 금액 자체도 11위. 또 최근 들어서 한 달 만에 매집한 그 물량의 기준에서도 10%가 넘죠. 3,380만 주짜리라고 그랬잖아요. 390만 주니까. 그 기준만 따져도 매집률 1위에 매수 순위 8위. 클래시스는 쟤는 뭐라 그랬어요? 블록딜 물량이라서 의미 없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목표주가 설정하면은 3만 원대 이상 월등한 시세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주력으로 못 가져가고 이제 스윙 단타 이렇게 단기 이렇게 해놓은 거는 유통 물량이 이렇게 매집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통 물량이 많아.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지금 아직까지는 적고, 그래서 좀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 또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래서 함께 움직임 가져가셔야 돼 이런 종목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변동성의 확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장 전체가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군들의 이슈가 불거져야 되는 게 옳습니다. 일단 이제 주말에 요건 마무리할 거예요. 자녀 인연이 이제 한 명이지만 주말에 가입하신 분들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 강좌 오픈해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직장인 방은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VVIP 방의 기준도 전화 이렇게 하셔서 전화하셔서 함께 움직이세요.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 기준에서 수익이 목적이신 거죠. 그리고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가입하셔서 한 달 기준에 교육 받으시고 그 교육 자료와 교육 동영상 자료 다 받으셔서 계속 그걸로 복습 공부하시고 그러시면은 충분히 지금장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어차피 3천, 4천 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매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더 한 번 더 상상상 한번 가죠. 상상상 한번 가시고 상상상 가시고 또 이제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일요일 저녁 9시에 상황 봐서 일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들께 야간 교육 그 이전에 만약 하게 되면 그 이전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급적이면 이제 야간 교육 좀 해드릴게요. 시장 상황이 3, 4개월 동안 계속 옆으로 횡보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시장 결코 어렵지 않다. 그 기준에.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그리고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떠요. 공식 홈페이지 오셔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입하셔서 함께 좋은 수익 가져가시면 됩니다. 상상상 한번 가시죠. 상상상